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휴일인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아빠 찬스 관련 각종 의혹을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오늘 열리는 전국 고검장 회의 그리고 내일로 예정된 전국 평검사 회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휴일인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혹을 해소하기엔 좀 충분하지 않다. 민주당 입장은 이런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에 새로운 의혹도 추가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예민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자녀 입시 비리와 그다음에 병역 비리 의혹이죠. 네.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그동안 해명이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지만 사실 불법이 없어야 하면 당연한 것이지 불법이 없는 것 자체가 기자회견 할 거리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의혹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검증 잣대가 굉장히 높아진 지금 상황에서 다만 그냥 불법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체가 국민들에게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감사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본인 아들에 제기된 그런 병역 비리와 관련돼서 지금이라도 다시 진단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사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해서 교육부의 감사를 받겠다 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아들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에 4급 판정이 나왔던 그 당시의 진단 기록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은 사실 그 의혹 자체가 해명됐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더 많아진 또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 후보자인 만큼 불법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체적으로 청문회를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또 잦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이제 전신 정당인 미래통합당부터 해가지고 자유한국당까지 조국 전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위선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었고 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급으로 부상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좀 태하면서 일부는 특히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이제 자진 사퇴를 권고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서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따갑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인수위가 출범하던 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단순히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도 괜찮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속 시원히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하태경 의원도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 역시도 좀 거치 결정을 하는 편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런 이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왔었고 실제로 2030 세대가 민주당을 떠나게 한 결정적인 계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입시 비리 의혹, 특히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 입시와 관련된 특혜 의혹들이 2030 세대가 민주당의 지지를 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지금 2030 세대가 유례없이 많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선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호영 후보자의 그 어떤 후보적 자질로서 어떤 국민의 눈높이로 바라봤을 때 저는 좀 다소 부족한 면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잦은 사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연상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부정의 확실한 팩트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 배현진 대변인이 뭐 부정의 팩트가 없다라는 이제 뭐 논평을 내실 때 사실 저는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 아래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까지 얻은 그런 마당에 사실 부정의 팩트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럼 합법이기만 하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호영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던 시절에 자신의 두 자녀 모두가 그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 자체만으로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자산이 과연 이용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계신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만약에 합법적이었다, 뭐 불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그 높아진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를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불법의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자, 이런 논란이 나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공방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 검증할 때 이런 것이 왜 안 걸러졌을까 이런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그런 지적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인수위 입장에서는 검증이 아직까지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대로 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만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나왔던 어떤 미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청와대의 참모들 가운데서는 다주택자들 전부 집 팔아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와대 참모도 아니었던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혼자- 집을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한 집을 팔아버린 그런 네. 미라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이 뭐 강제로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권고일 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스스로 들이대가지고 집을 팔았던 그런 일들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이 정호영 후보자가 불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우연이 연속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는 다소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그 변명을 하던 것들이 이런 네. 것들이었거든요. 합법의 영역이었다. 나는 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게 젊은 세대 그다음에 국민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민주당을 저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을 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의당 데스노트가 지금 부활할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호영 후보자 외에도 지금 정의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 4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거든요. 민주당도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그 네 분의 그 데스노트 이외에도 더 낙마가 돼야 되는 분이 있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더 있다. 예, 뭐 한덕수 총리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선고 검증을 피해 나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정의당이 내세운 그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라인의 이제 특수통 검사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요. 네. 정의당에서도 어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더 힘을 더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외대 총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되는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학생들한테 뭐 윽박 지르는 뭐 영상들도 많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뭐 여가부에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신 김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월호 특기가 그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과연 이제 세월호 8주기가 얼마 전에 지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모하고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를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논평이 예. 나왔기 때문에 예.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이번에도 어떻게 결국 마무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논란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 지목한 4명 중에서 혹시 부적절해 보이는 뭐 인물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과거에 안 좋은 행적들이 좀 발견된 바가 있어서 충분히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 결국 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직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 준비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메시지를 후보자들의 답변을 충분히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거기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인사항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예. 결국 국민의힘의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후보자들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몰아가는 것 역시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상황이 될 텐데요.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는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민영배 단장이요. 인사청문회 뭐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진짜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일단 보이콧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 예전 사례를 우리가 지켜보면 그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사실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 검토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자인데 과연 청문회를 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보이콧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청문회는 거치긴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라인의 어떤 검사이고 지금 또 검수완박 그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상황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아예 자격 요건이 되느냐 결국에는 자격 요건 자체가 없어서 청문회 자체를 열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온 건 사실이군요. 네, 보이콧 예.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취지 자체가 그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 결국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였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결국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듣고 뭐 사실 좀 웃었는데 결국 보이콧을 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후보자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거기에 대한 검증 책임을 민주당이 회피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이콧을 한다고 뭐 이 후보자 이 임명이 철회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몫은 결국 민주당한테 남는 건데 이것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앞서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는 면이 있다, 부적절한 면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예. 그 임대차 계약 과정 속에서 뭐 전세 이 가격을 좀 높게 올렸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 정도만 말고는 사실 이렇다 할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한동훈 후보자는 나쁜 후보자니까 우리는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주장해놓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해서 반드시 저지돼야 할 법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관련 내용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졌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청와대에 전달은 안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반려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게 될지 어떤 얘기들이 나오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분출하였고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다라는 보수정당, 검찰, 보수 언론의 삼각 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짐이 무겁고 갈 길은 멀지만 그 절반을 차지하는 수사권 분리가 이루어지면 권력기관 개혁 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입니다.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표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검사가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사례는 약 3만 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약 2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네, 여야의 우려를 이제 다 듣고 오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국민의힘 우려에서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그리고 대공 수사권 여기다가 6대 범죄까지 독점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중국 공안 같은 무소불위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거든요. 사실 중국 공안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사법기관의 독립이 이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경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게 되면 경찰이 너무나 비대해져서 중국 공안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진짜 정치적인 공세이고 이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검찰이 또 모든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다 독점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한 중에 수사권만큼은 분리를 해서 예. 그 수사기관들 간에 또는 권력기관들 간에 견제와 또 어떤 서로 간에 감독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살아나야만 또 국민들의 인권을 또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검찰개혁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1차 때 검경이 수사 조정을 할 때는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놓는다. 이 전제하에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다시 검찰개혁의 방향을 짜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지적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이런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건강한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분리해서 즉 권력을 분립시켜서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성과 맞다면 어떤 얘기든 우리가 건강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논의 자체를 막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마치 국민들이 바로 무슨 큰 피해를 당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런 논의 자체를 막는 일이고요. 그냥 지금 그 논의를 방해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은 그냥 이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럼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그런 권한들을 다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검찰개혁 목소리는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에서는 번번이 이게 시기상조다 이 논리에 막혔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글쎄요, 뭐 이게 1년 4개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었고 이제 현장에서 겨우겨우 틀을 좀 잡아가는 그마저도 아직까지도 다 보완이 되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면 도대체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했었지만은 그것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검찰과 경찰을 단절시켜 놓는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TV 토론들을 했었는데 당시에 민주당의 입장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검찰이 결국에는 수사 보완을 경찰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또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식의 입장이 사실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것이 1년 4개월 만에 바뀌었다 그러면 민주당 역시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막혔다라는 변명으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사실 이 수사 공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혼란들을 충분히 다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법만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상조라는 말, 거기에 대해서 막혔다는 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네. 법안 반드시 이번에 통과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 계획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4월 중에 통과를 하고요. 또는 이제 5월까지 해서 통과를 해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국무회의에서 결국에는 공포까지 한다라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계속 신경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관련 상황 주목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